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제가 한동안 넘쳐나는 SNS들에 좀 많이 지쳐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하도 이제는 봐야 한다, 살려면 봐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가 다시 핸드폰을 켜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2년 전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연히 보게 된 채널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가 보니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다음날 또 같은 채널이 뜨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제 스스로 구독 버튼을 누르게 된 채널이 3개가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오늘 준비된 책의 주인공 김유진 TV였습니다. 침대에서 알람을 끄며 일어나는 모습으로 영상이 시작됩니다. 잠을 깨려고 세수하는 영상으로 이어지고요. 자신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새벽을 연다는 그런 매번 같은 영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되도록 자제하려 했던 유튜브를 그 당시 스스로 구독을 누른 이유가요. 기상 시간이 매번 4시 반이었다는 것. 저도 그 시간에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감사 기도를 하는 것. 입고 있는 옷이 우리가 어릴 적 입던 왜 내복 같은 그런 소박한 옷을 입고 있던 모습이었는데 나이가 꽤 젊은 친구라는 것에 눈길이 갔어요. 요즘 TV에 비친 젊은이들과는 좀 다른 모습, 다른 일상이 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 이후로 매번 들어가 보지는 못해도 종종 들어가 보면 그녀는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서 가끔은 식탁에 앉아서 하루 중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이 행복하다고 웃고 있던 그녀가 드디어 책을 냈네요. 게다가 베스트셀러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녀와 일면식도 없는 제가 어찌나 마음이 흡족한지 얼른 책을 사고 주변에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 싶은 후배들에게 선물도 해주었어요. 오늘은 책 속의 내용보다는 제가 2년간 유튜브에서 보아왔던 기억을 더듬어서 진행하려 합니다. 어차피 같은 맥락이니까요. 그녀의 책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펴낸 곳은 토네이도입니다. 제가 본 그녀는 왕방울같이 커다란 눈을 부비며 번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잠을 깹니다. 그녀의 눈이 참 맑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이 빛이 나는 것은 아마도 그녀가 살아가는 삶이 비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이 뭐가 비범하냐고요? 새벽 4시 반이라는 시간에 일어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과연 그것이 수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실행하기에 수월한 일인지 아닌지는요. 그녀의 반짝거리는 눈빛과는 달리 그녀는 항상 여유롭습니다. 어떤 때는 책을 읽고 어떤 때는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다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어떤 때는 음악을 듣기도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독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새벽 시간에 하는 일들, 이 도전의 시간들에 실패를 해도 괜찮다고, 대신 멈추지만 말라고.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멈추지 않고 꾸준히 가다 보면 그 안에서 분명히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이렇게 매번 오랜 새벽 시간이 그녀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뉴욕, 조지아주 미국 2개 주에 걸친 변호사 자격증을 갖게 해주었고요. 현재 국내 대기업 사내 변호사이자 16만 구독 유튜버가 되게 해주었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작가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어떤가요? 멋진 선물이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당연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상을 실천해 왔지만 지금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는 몸이 천근만근이다. 하지만 이 찰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다시 잠들면 늘 똑같은 삶에 머물 것이라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킨다. 네, 이게 바로 비범한 것이라는 거죠. 생각에 머물지 않고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점이요. 새벽 기상은 무엇보다 잃었던 건강을 다시 찾게 해주었고 정신적인 여유와 일상의 시간적인 여유 또한 직장인으로서 갖기 쉽지 않은 안정적인 도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악플이랄까요? 이런 댓글을 보았어요. 매일 똑같은 아침, 이젠 지루해요. 이런 거 왜 봐야 해? 혹은 루틴은 좋은데 참 재미없게 사시네요. 이런 비슷한 댓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놓치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새벽 시간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 김유진 변호사의 행복한 얼굴을 봤었어야 하는데요.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 일상에 지칠 때, 그때가 바로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때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새벽 기상이 해답이다. 그 시간만이 나의 내면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었는데 제대로 새벽형인 남자와 결혼을 하는 바람에 좀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저 또한 새벽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많은 책들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저에게 너무나 낯선 일,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긴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의 여자 버전이 김유진 작가인 것 같아서 정말이지 존경스럽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옆에서 봐온 저는 알거든요. 결혼하고 처음엔 일찍 잠드는 것이 사실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누워서 별 하나, 별 둘,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그렇게 세어가던 그 시절이 떠올라 웃음이 나기도 하네요. 일찍 일어나는 것의 전제는 잠드는 시간도 자연스레 바뀌어 가야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삶을 그렇게 디자인해왔다. 그러니 일어나라.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왜 꼭 새벽이어야만 되는가? 네, 이것에 대한 답은 수없이 많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요. 새벽은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새벽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일과가 시작된 시간은 내 의지대로 쓸 수 없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생각지 못한 변수도 있고 오후 시간은 지치고 기력이 소진되어 주의력이 흐트러지기 쉽기에 내일로 미뤄버리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남편도 항상 제게 하던 말이 있어요. 오전에 중요한 일을 다 끝내놓으면 마음도 편하고 오후 시간도 편안하다고요. 저자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세상 그 시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 시간인지. 계속 자도 달콤하고 잠시 깼다 다시 자도 달콤한 그 맛을요. 그런데 작가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마음으로 숫자를 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떡. 네, 그냥 발딱 일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왜인지는 아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5분만, 10분만 하다가 결국 쫓기는 아침이 되어버리는 경험이요. 피곤한 것은 새벽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냥 피곤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편한 것을 하자. 작가가 권하는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요. 평소에 불가능했던 것들,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들, 시간이 없어 미뤄두었던 것들,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것들에 도전하라고 합니다. 의미 없이 잠속에 빠져 있을 이 시간을 이용해 실패해도 좋으니 꾸준히 도전해서 상상 속의 또 다른 나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격증도 좋고 외국어 공부도 좋고 사실 할 일들은 너무나 많죠. 작가는 이 시간에 취미로 동영상 편집 기술을 공부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무언가에 집중하다가 다른 일로 자연스레 연장되어가는 그런 영감들 또한 이 새벽에 네가 고생이 많다 하고 고요한 시간이 주는 삶의 선물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해야 할 업무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 회사에 가서 여유롭다. 그것만으로도 새벽 기상은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 그저 바퀴만 달린 그닥 근사하지 않은 실내 자전거지만 이 자전거 타기와 스트레칭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하던 영상 속 작가의 그 소탈하고 검소함이 얼마나 예쁘게 보였는지 몰라요. 오래전에는 집 근처에 수영장이 있어 눈 뜨자마자 수영장으로 달려가던 그때부터 서서히 건강을 챙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특별하게 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적극 권한다고 하네요. 새벽 기상의 가장 1순위로 저자는 건강을 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자신감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자를 보고 참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본 저자의 모습 또한 그랬어요. 저자는 자신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스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감이라 생각하기에 본인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다 보니 듣는 이야기일 거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걸 그냥 두지 않으면 됩니다. 그 부족함을 보완하거나 고쳐서 배워가면 그 과정에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러니 공부와 연습을 하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새벽마다 투자한 시간은 매년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상에 지칠 때 온종일 잠만 자기도 해봤고 그로 인해 할 일을 미루기도 해보았는데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나를 서운하게 하는 상황 탓만 하게 되던 그 시절을 뒤로하고 삶의 변환점을 만들어준 새벽 4시 30분. 새벽에는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일어난다. 피곤하다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으면 달라질 수도 멀리 갈 수도 없다. 하지만 무거운 몸을 일으켜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상상 이상의 결과가 찾아올 것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 결정에 따라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이다. 일어나라. 삶이 바뀐다. 처음부터 힘들다면 주 3회라도 30분만이라도 짧게라도 내 시간을 가져보기를. 그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느껴보기를 작가는 적극 권합니다. 제가 쭉 보아온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요.
뭐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새벽 기상을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라 그런지 무슨 일이든 쉽게 단순하게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거든요. 작가의 유튜브를 2년을 봤으니 제가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책 소개 잠깐 하자면요. 새벽 루틴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관한 부분들 외에도 특히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꾸준함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거든요. 저의 가장 약점인 그 꾸준함을 꼭 이뤄보겠다는 저와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이참에 한번 꾸준한 새벽 기상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1일. 저자의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나의 발전과는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일어나라. 삶이 바뀐다.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